네, 오늘은 제 가장 주 전공 분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주 전공이 뭐냐? 저는 지금 20년 넘게 TV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방송 PD이고요. 2001년 EBS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CJ 미디어, 뭐 SBS, 그리고 뭐 TV조선이나 뭐 KBS 같은 그런 프로그램 채널들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오고 있고, 어, 보통 제가 PD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교양 정보 그리고 다큐멘터리 위주로 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분들과 일을 많이 하게 되지만, 교양 정보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소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촬영을 할 때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뭐 가게 소상공인 분들, 그런 분들이 방송 출연과 협찬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촬영을 다 끝내면 예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이런 연락이 왔었더라 라는 그런 뒷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는 뭐 어떤 채널의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뭐 소개하고 싶다라고, 뭐 그러니까 본인들 되게 좋으니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돈을 요구하는 거죠. 즉 일반 방송 출연이 아니라 방송 협찬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의 매체 영향력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송이 한번 노출되고 방송이 한번 홍보가 되고 출연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게 인기 있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인데, 5년 전, 10년 전에는 방송 출연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출연해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돈을 요구해버리면 기분이 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우리 돈 내고 방송 안 해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바빠 죽겠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통화하고 난 뒤에 그 밀려든 허탈함과 짜증은, 그거는 참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면 진작에 전화 끊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최대한 짧은 통화로 진짜 그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정말 방송 출연을 위한 섭외 전화이냐, 아니면 돈을 요구하는, 협찬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이냐, 그거를 빨리 구분할 수 있다면 귀한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송 협찬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메커니즘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방송 매체 휘둘리지 않고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몇 가지 오해들을 좀 풀 필요가 있는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본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괜찮고 외주사에서 전화가 오니까 그게 문제더라, 뭐 그게 아닐까 추측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완전 오해입니다. 본사든 외주든 제작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요즘 특히 교양정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협찬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0%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다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본사에서 제작이 괜찮고 외주니까 문제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의 차이일 뿐이지 그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한데 한 10년쯤 전에는 그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누가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방송도 안 나가고 그냥 먹고 날랐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10년 남짓 전인데, 최근에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할 거잖아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상에 있는 계좌번호를 입금을 할 거고, 협찬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방송사랑 직접 계약을 합니다. 협찬을 유도해서 계약으로 이끄는 그런 회사들을 보통 뭐 편의상 대행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 광고 대행사가 될 수도 있고 대행사로 표현을 하는데, 대행사는 방송사랑 협찬을 실제로 진행을 할 그다음 뭐 가게가 되었든 아니면 뭐 병원이 되었건 어떤 그 회사가 되었건 연결을 시켜주지, 실제 계약은 방송사랑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는 방송사에게 대행 수수료를 받는, 그리고 외주 제작사도 방송사에게 제작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협찬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방송사는 계약을 하지 않고 대행사가 지들 통장으로 넣어라,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의심을 할 필요는 있고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15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꽤 비일비재했다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사랑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고, 방송사랑 계약을 하지 않고 대행사가 아니면 외주 제작사가 자기네들과 직접 계약을 하자, 그럴 경우에는 좀 많은 의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협찬을 유도하는 곳이 그 대행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문 협찬을 유도하기 위한 대행회사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일반 대행사가 있는데, 본사에 소속된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보통 미디어 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미디어 랩에서 작은 가게들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협찬하세요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규모가 큰 거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가게에 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좀 작은 대행사들이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협찬은 보통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랑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돈만 먹고 튀는 일이 없다, 그래 계약을 하면 어쨌든 방송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방송 나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게 진짜 방송 출연을 위한 섭외 전화인지 협찬을 요구하는, 돈을 요구하는 전화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처음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화를 한 사람의 직책을 물어보십시오. 무슨 과장이니 뭐 무슨 부장이니 이러면 거의 대부분 대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방송 출연을 위한 섭외 전화다 그러면 보통 작가가 전화를 드립니다. 작가가 전화를 했는데 말을 좀 약간 어버버거리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전화를 할 때는 막내 작가가 전화를 해서 기초적인 것을 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스텝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진짜 방송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다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진짜 우리 이런 내용으로 잘 꼼꼼히 다시 전화를 할 때는 위에 선배 작가가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막내 작가가 전화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가끔씩은 좀 어버버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좀 친절하게 좀 받아주시면 진짜 방송 제작하는 사람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가가 전화하면 일단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일단 남자가 전화하면 한 번 정도 경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방송 작가의 거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한 99%는 성별이 여자입니다. 저도 남자 작가들하고 몇 명 작업을 같이 하긴 했지만 남자 작가들이 매우 귀하다고 보면 됩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좀 매우 귀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남자 작가들이 일하는데 좀 되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약간 염려스러운 것도 없진 않아 있지만, 방송 작가들 중에 정말 상당수 대부분은 여자 작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전화를 했다. 예, 여기 뭐 어떤 방송에 뭐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방송 출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약간은 경계를 하고 이게 돈 달라는 거야, 진짜 출연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통화를 하셔도 되고요. 여자가 전화했을 경우에도 직책이 작가냐, 뭐 아니면 무슨 뭐 과장입니다, 무슨 부장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일단은 협찬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나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홍보비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방송 제작비로 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적당히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잘 녹여간다면 시청자들은 그 홍보관들의 정보로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협찬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면 협찬을 하는데, 문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굳이 돈을 내서 협찬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 그럼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미리 또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 정도는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고요. 방송 협찬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방법이 많습니다.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다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송에 힘이 돈을 홍보비로 써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럴 경우에는 뭐 광고가 되었든 아니면 프로그램 협찬이 되었건, 프로그램 협찬이 돈도 있고 현물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작가한테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의 경계를 풀고 진지하게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나중 홍보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영업자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모두 힘내시고 방송이라는 매체 휘둘리지 않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